누리호의 전체 개발 예산은 1조 9,572억 원인데요. 연평균으로 약 1,600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투입된 인력은 항우연 인력 300명, 산업체에서 약 300개 업체 기업과 건설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달하는 국가 공공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누리호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3단형 발사체로 길이가 약 47m, 직경은 3.5m, 그리고 무게는 200톤 가까이 됩니다. 하부인 1단에는 75톤 엔진, 액체 엔진 4개가 클래스팅되어 있고요. 그래서 300톤의 추력을 내고요. 2단에는 75톤 엔진 1기가 있고요. 맨 위 상단에는 70톤 엔진 1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력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추력이란 지상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보통 경차 한 대가 한 1톤 정도 하거든요. 75톤 추력이란 경차 75대를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톤 엔진의 하나의 무게가 대략 890kg 정도 되니까 자기 중량의 80배 정도를 들어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에 시험 설비 구축을 착수해서 2013년부터 우주센터 부지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7톤급 엔진 시험을 시작했고요. 75톤 엔진 시험은 2016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는 시험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은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한 300톤급 1단 종합 연소 시험에 성공했고, 작년 10월에 1차 발사를 거쳐서 올 6월에 2차 발사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무수한 난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75톤 엔진 연소기에서 발생한 연소 불안정 문제였습니다. 엔진에는 주요 구성품이 되게 많은데요. 연소기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연소시켜서 고온 고압 가스를 생성시킨 다음에 이 가스를 노즐을 통해서 분사해서 추력을 발생하는 장치인데요. 이 엔진 연소기 안에서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섞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 연소장이 있고요. 또 연소기가 가지고 있는 음향장이 있습니다. 이 음향장과 연소장이 서로 공진을 하게 되면 실제 연소기 안에서 연소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큰 연소 진동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것을 연소 불안정, 커머스턴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생하게 되면 연소기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시험을 하고 있는 시험 설비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연소기 1호기에서 이 연소기 불안정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연소 불안정이 나타난 이후에 저희가 12번 이상 설계를 변경하고 20번 이상 연소 시험을 해서 전체 1년 4개월 정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소 불안정은 로켓 엔진 개발자들은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1950년부터 엔진을 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미국 아폴로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F1 엔진도 연소 불안정을 겪었는데요. 40개 이상의 연소기 헤드를 설계하고 시험만 200번, 기간은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로켓 엔진 한 사람들한테는 연소 불안정이 매우 귀찮은 문제인데, 속된 말로 뭐 신도 모르고 기준도 모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소 불안정 해결한 다음에 저희가 75톤 1호기에 대한 엔진 연소 시험을 1.5초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때가 2016년 5월 3일 오후 7시인데요. 제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달에 걸쳐서 엔진을 장착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수리시험, 점화시험, 연소시험을 했는데요. 정말 저희도 그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75톤 엔진의 추력을 낸다는 게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마도 한반도에서 인공 창조물로 이렇게 큰 추력을 낸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차 75배를 들어올 수 있는 힘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장치가 폭발하지 않고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작은 엔진들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큰 엔진들을 해본 곳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2달 동안 모두 12시에 퇴근하고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75도 엔진 시험을 성공하고서 너무 이날은 뭔가 기념을 해야겠다.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날을 엔진 독립의 날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제가 그 엔진 기구를 하면서 이날은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기사가 돼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독립운동 하세요? 무슨 독립운동 하세요? 저는 이제 엔진의 독립운동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가 추진제를 담는 탱크의 문제였습니다. 그 산화제와 연료 탱크가 있는데 누리호는 이게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6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발사체에서 부피나 그다음에 무게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거우니까 발사체 성능과 연결되고요. 또 추진제 탱크 안에는 산화제 연료를 넣고 또 가압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비행도 하다 보니까 비행 하중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벼우면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제 탱크는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을 만드는데 이 재질이 용접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이 알루미늄 얇은 판을 펴서 저는 스피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피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피닝 할 때 이게 늘리면 자꾸 이게 맨 가에서 이게 떨어지고 이게 갈라지는 형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얇은 판을 용접하다 보니까 사실 용접이 잘 안 되거든요. 구조 탱크의 두께가 2.3mm에서 5mm 굉장히 얇거든요. 이거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용접하기도 힘들었는데 이걸 많이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용접 장비를 가지고서 많은 횟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연소 불안정과 탱크 제작선의 문제를 극복하고요.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난제는 엔진 시퀀스였습니다. 엔진을 점화하고 시동하는 데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보내고 점화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엔진의 밸브를 작동해서 산화제 연료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10에서 20ms 아주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만나서 점화가 될 때 조금만 시간차 생기게 되면 실제 두 개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부드럽게 점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퀀스에서 액체 산소를 케로신을 넣고 점화제를 넣게 되면 폭발합니다. 액체 산소를 넣고 점화제를 넣어서 어느 정도 불을 만든 다음에 연료를 집어넣어야지 부드럽게 굽지 잘못하면 폭발하거든요. 75도 엔진 개발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5년 시험 발사체에 납품하는 QM 엔진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한 4개 정도 엔진을 만들어서 시험을 잘 했거든요. 잘했는데 그리고 정말 문제 없고 제가 그래도 한 40번 정도 연소 시험을 쭉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이제 엔진 시퀀스가 크게 문제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4, 5기를 납품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제 이제 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라고 좀 이제 좀 자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시퀀스를 조금 바꿔도 되겠다라고 해서 시험을 했는데 액체 산소와 케로신 만나서 점화되는 게 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화 초기에 피크가 발생해가지고 그 엔진 연소기 안에 그 분사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러면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없냐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싸웠던 것도 있고요. 다른 나라 경우는 얘는 엔진 시퀀스를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엔진과 많은 시험, 많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엔진이 한 3개, 4개 정도 사용되는 것 같고요. 시험만 2, 30회, 그리고 기간도 2, 3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 시퀀스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많은 시험을 통해서 시퀀스를 잘 정립했습니다. 75도 엔진을 만들어서 지상시험을 저희가 한 60번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상시험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 11월 달에 저희가 75도 엔진 한 기를 가지고 시험 발사하게 됩니다. 시험 발사하는 걸 시험 발사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시험 발사체는 맨 밑에 75도 엔진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에 산화제 탱크, 추진제 탱크, 그 다음에 전체 전자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누리호의 2단,
그대로 들어가는 형태에서 시험 발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 발사체의 전체 길이는 26m, 그리고 직경은 2.6m, 전체 어떤 무게가 52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비행 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엔진 작동도 점검하지만 뭐 추진제 탱크나 그다음에 거기에 또 배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제가 임무 설계하려고 거기에 이제 관성 학봉 시스템이나 한마디로 컴퓨터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컴퓨터들이 실제 발사할 때 충격도 많이 오거든요. 충격할 때나 또 비행할 때 그게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시험 발사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후에 엔진 작동은 147초 정도 작동하고 74km까지 고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엔진이 꺼지고,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속도가 있겠다 보니까 이게 그 엔진을 끄더라도 사실은 발사체 멈추지 않고요. 계속 가서 고도는 한 209km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9km 올라간 다음에 자유낙하를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전체 길이가 센터에서 400km까지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발사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발사 후에 발사체 외부에서 얼음 조각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부품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뉴이온은 액체 산소라는 극좋은 유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매우 차가워요. 그래서 채울 때 구조 탱크 외부에 성해가 끼거든요. 근데 그 성해들이 뭉치면 얼음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얼음 같은 굉장히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발사할 때 이게 충격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발사체 탱크 외부에 얼려있던 얼음들이 떨어지면서 우수수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저거 보면서 저기 혹시 발사체 뭐가 떨어진 게 아닌가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사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화염색까지 변하거든요. 지상에서는 공기가 많으니까 이게 화염이 퍼지질 않아요. 근데 우주로 가게 되면 공기가 없다 보니까 화염이 퍼져서 그리고 색깔이 좀 빨갛게 보이는데 어떤 분은 혹시 엔진에서 화염이 옆으로 새서 커진 게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상에서는 화염이 이렇게 공기 때문에 뭉쳐 있다가 그다음에 우주로 가게 되면 퍼지게 돼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발사체 영상에서 엔진을 보면 불구등이 두 개로 보이잖아요. 연속에서 나온 기둥은 빨간색이고 그 옆에 보이는 까만색은 터보풀을 구동하고 나온 배기가스입니다. 나중에 엔진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엔진으로 가는 추진제 중 4%를 가스 발생기로 보내서 연소시킨 다음 터빈을 구동하고 밖으로 버린 것이 이런 까만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소가 안 돼서 뭐 또 불안정이 발생하거나 너무 연소 효율이 낮아서 생긴 그런 까만색은 아닙니다. 75톤을 이용한 시험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우리가 실용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중대형 발사체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엔진이 중대형 엔진들이거든요. 저희가 만든 그 75톤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실용적인 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발점이 됐다는 차원에서는 75톤 엔진 개발이 지상 그리고 비행까지 검증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75톤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의 어떤 그 중대형 엔진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현재 엔진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좀 이렇게 북한이나 이란도 있지만 거기는 좀 작은 엔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5톤 엔진, 그 정도 중대형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 가진 나라들은 세계 6개국이 없고 저희가 7번째로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지상에서 우주로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잘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75톤을 이용한 시험 발사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주 환경에서 작동하는 걸 검증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2018년에 제가 75톤 그 엔진뿐만 아니라 2단 어떤 탱크, 그다음에 나머지 부품들 다 검증했기 때문에 그 3단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적인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형 연습한 거죠. 75톤을 이용하고 2단의 탱크 이런 걸 만들어서 연습했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3단을 가게 되는데 2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1단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해서 만든 300톤급 추력에 대한 1단, 그리고 3단은 7톤급 엔진을 이용하거든요. 7톤급 엔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전체적인 개발 과정과 75톤 엔진 개발, 그리고 시험 발사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리호 발사와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